자,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사무실 이전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 좀 없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 드리기 위해서 무방을 좀 안 했습니다. 오늘 무방하고요. 내일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무방을 좀 할 거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시장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수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수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어서 요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수 바닥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수 바닥이 확인된 상태에서 뭐냐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주도 섹터로 부상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딘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주도주 중에 대장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장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장세가 빨리빨리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겁니다만, 주가라는 거는 그래요. 항상 최악의 경우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증권시장이 다 폭락이 나오고 모두가 주식을 다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과정 중에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두가 쳐다보는 구간에서 빛이 보이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기회가 오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구간이지만 여기가 엄청난 기회를 줬듯이 저는 이 조정장의 끝에서 큰 기회가 올 거로 일단 보고 있고, 그 기회가 지금인지 아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서서히 기회는 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바닥을 찍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도주는 미리 먼저 갑니다. 시장보다 먼저 가는 게 주도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만 지금 장세는 그 누구든지 지금은 크게 수익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앞으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증권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 시장이 완만하게 살아나고 시장의 주도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입니다. 주도주는 많은 종목이 장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주도주는 전체 22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1%에서 많으면 3% 정도의 종목이 장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도 1%에서 3%만 초대박이 나고 나머지 99%에서 97%의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버는 이런 장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메모하시면서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고점 마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코스피 대형주 쪽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일부 대형주들도 그렇고 아직은 크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어제부터 카카오톡방과 그리고 밴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조선주들과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중에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이자라는 얘기를 해뒀는데, 지금 조선주가 현대중공업이 연일 신고가입니다. 연일 신고가고, 현대미포조선도 뒤늦게나마 이제 밀집대를 뚫고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탈출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뭐 HSD 엔진이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자 반등이 시도가 됩니다. 여기다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저는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쪽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시세 분출 자 터지고 있는 게 일단 보이실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세 분출 나오고 있고, 삼성 SDI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지수는 횡보입니다. 횡보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강세가 나오고 있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수가 바닥을 찍으니까 이미 움직이는 종목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분명히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금통위가 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죠? 금통위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한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한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증권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선물지수가 이렇게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밀린 거예요. 아침 초장에. 자,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했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단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게 악재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지금 증권시장에서 제일 많이 걱정한 게 뭐냐면 미국 증시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나스닥 인버스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매집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스닥 인버스. 미국의 나스닥 인버스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레버해 주고요. 미국 증시 하락에 대비를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나스닥 인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집 전략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었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여러분들.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선물 인버스를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엔 꺾일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밀렸죠.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계속해서 가느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나올 것이냐, 요게 관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듯이 미국 증시가 옆으로 기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미국이 저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이 정도로 선방할 정도면 미국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안 무너져요. 아시겠죠? 미국 증시가 저 정도로 선방할 정도면 미국 증시는 안 무너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이 일부 선반이 됐고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과 양적 축소라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락에 그친 겁니다. 선반이 된 거예요.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미국 증시는 최소한 중간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증권시장의 상황이 뭐예요? 최악입니다. 최악. 예, 최악입니다.
지금 증시 주변 여건이 최악입니다. 증시 주변 여건이 최악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 증시가 최악이 아니라 그 시장이 최악이란 얘기는 증권시장 주변 여건이 최악이란 얘기는 증권시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일단 지금 증권시장에서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첫 번째 악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미국입니다. 예. 지금 증권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이 세 가지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장기전으로 갑니다. 장기전으로 가는데 이미 악재가 주가에 충분하게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커요.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이상 악재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예. 오히려 장기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장기전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충분하게 악재가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는 거, 그걸 좀 체크하시 바라고, 중국이 지금 오미크론과 싸우면서 봉쇄 정책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쇄했다가 풀었다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무지막지한 봉쇄 정책은 더 이상 단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 정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11월 달 시진핑이 3연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11월 달 안에 시진핑이 뭔가 잘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마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도 지금 당장은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미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이미 증권시장에 많이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도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는데 5월 달에 이미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미국 증시가 안정적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모든 변수가 최악입니다. 최악이란 얘기는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뭐예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런 반면에 최악인 상태에서 지금 미국 증시, 중국 증시도 하락세를 멈추고 중간 바닥을 다져갔고 일본 증시도 오늘 급반등에 나섰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들이고, 자, 여기다가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한국 증시는 자, 이 2600포인트. 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2600포인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렸었죠. 한국 증시가 2600선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2600선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26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그 2600선이 이번에 2700선이 깨지면서 2600선에 대한 붕괴협이 가질 수도 있었는데 2600선까지 가지도 않고 주가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죠? 2600선까지 가지도 않고 주가가 반등을 보였어요. 그만큼 시장은 2600선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말씀드렸죠.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뭐냐면 한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이미 2021년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듯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요. 바로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2600선이 바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됨에 따른 수혜주들이 벌써 빠르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단순하게 증시가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닥을 쳤고 작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LNG와 관련된 수요가, 전 세계 가스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스 수요에 따른 LNG 글로벌 시장의 구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가 앞으로 증권시장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큰 이슈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글로벌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라든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일 겁니다. 새로운 가스, 새로운 원유를 들여오기 위한 그런 그림들이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송유관을 통해서 가스를 들여오던 것을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스관을 형성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서 가스를 도입하고 원유를 도입하는 그런 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권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에는 지금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종반전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도 일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만 못 이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단행되고 있습니다만 못 이겨요. 결국엔 중국도 서서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여기서부터 곧바로 상승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출렁출렁 거리면서 아주 미미하게 조심스러운 반등장이 나올 수 있어요. 한국 증시는 이미 미국 증시보다도 먼저 저점을 찍은 그런 증시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과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여러분들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으면 한국은 이미 리오프닝을 시작했고 전 세계가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한국 증시에 희망이 있습니다. 2600선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닥이라는 얘기는 주시장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바닥이라는 것은 조만간에 증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펀더멘탈 분석상으로도 분명히 리오프닝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증권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과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대응하시면 안 돼요. 시장의 빅피처, 큰 그림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바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고 그걸 알고 종목을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위기가 아니라 분명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증시는 오늘 소폭 반등이 나섰습니다만 이제 2600선은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2600선을 저점으로 해서 가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소폭의 반락 조정이라든가 눌림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로
꿋꿋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현재 이 장은 이제 2700선을 중심으로 소폭의 반락 조직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시장이 분명히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체크되시고 이해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요거 체크되시고 이해되시는 분들 1번. 자, 1번 쳐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종목을 볼 만한 장세가 아닙니다. 많은 종목을 볼 만한 장세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워낙에 시장 자체가 진리기고 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큰 시세를 못 줘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지수 바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시장이 야금야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만 확인이 되게 되면 이미 주도주 맥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보다도 더 완만하게 이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모방을 통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지수가 바닥을 치면 분명히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은 부각이 될 거예요. 주도주는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리오프닝이 재연됨에 따른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주들과 그리고 글로벌 LNG 수요가 확산되면서 LNG 구도가 바뀐다 그랬죠.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석유 가스 구입이라든가 이런 구도가 바뀐다 그랬죠. 그런 큰 그림이 바뀜에 따라서 그 큰 흐름에 맞는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볼 장대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저는 매집에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조금씩 매집을 들어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다만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나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 글로벌 큰 흐름은 리오프닝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데 따른 LNG선 구입과 관련된 큰 그림이 바뀌고 있다는 게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일단 조선주 쪽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조선주.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든가 서방 국가들이 가스 수입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엄청난 송유관을 중심으로 해서 가스 배관을 통해서 러시아산 가스를 도입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그림들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로 가스라든가 이런 송유관 구입이 다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쟁이 끝나도 이제 러시아는 글로벌 국가들한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산 가스를 구입하려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러시아산 가스를 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송유관 설치가 다른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송유관을 중심으로 구입하던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송유관을 설치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죠. 그러면서 LNG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LNG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LNG선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구도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과거에 대규모 수주 잔액이 있고요. 그런 수주와 더불어서 올해 1분기 조선 수주가 이미 목표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LNG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러시아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미 조선주들은 과거에 정말 껄떡고개를 이미 다 넘겼습니다. 그죠? 그나마 현대미포조선은 괜찮습니다만 삼성중업이라든가 조선,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은 정말 힘든 고개를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과거에 엄청난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지금 껄떡고개를 지나가서 이제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위치까지 일단 오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수주가 있었고요. 그 수주와 더불어서 이 조선을 건조하고 나서 양도를 해야만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그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에 대규모 LNG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수주가 계속해서 폭발하고, 여기다가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선 수주, 조선 관련주들이 또 한 번에 호황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는 이런 장세는 이미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업황이 앞으로 증권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호황 국면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와 업황 호전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주가가 대바닥권이고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크게 높여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지려하고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밀집대는 어느 순간에 뚫릴 것이고 결국엔 순간에 뚫리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조선주들은요 1분기 수주가 대박을 했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자, 단순하게 1분기 수주가 대박을 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앞서 작년, 재작년까지 조선업체들은 상당 규모의 조선 수주가 있었고 그 조선 수주, 조선을 수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양도하는 단계까지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돼요. 그러면 실적이 적자 형태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적자에서 흑자 기조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2021년, 자, 현대미포조선의 2021년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했고 2020년에도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했습니다. 2019년에도 단기순이익이 612억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계속 쭈그러드는 거예요. 최하까지 간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2023년, 2024년에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선주가 새롭게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신호탄이 쏴진 겁니다. 여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흑자로 전환하는 종목구들의 시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들 조선주들의 반등을 단순한 반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현대중업이 조선주의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현대중업은요, 제가 이제 이 현대중업은 이때부터 노렸던 종목이에요. 이때부터 노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워낙에 커서 결국에는 저도 높였어요. 하지만 뒤늦게나마 우리는 조선주들을 공략을 했고, 그죠? 그런 가운데 현대중업이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자, 이 종목을 내일 무조건 추격 매수하거나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중업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조선주의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대미포조선도 밀집대를 뚫고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미포조선도 밀집대를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선주들의 새로운 시세를 알리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조선주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뭐 내일 이후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쫓아가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현대미포조선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갔다가 살짝 눌리는 조정이 나올 때는 이 눌림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접근 전략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됩니다. 대장주는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직전 그점 밀집대 뚫었죠. 뚫고 나서 이런 종목들도 갔다가 이런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눌림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눌림 조정을 통해서 볼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시장에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라. 추격 매수가 아니라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가 필요가 있고 대장주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가게 되면 삼성,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국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올해 연말 내년에는 분명 실적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시작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이고 그 뒤를 따라쳐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업도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고 소폭의 반락 조정이 나올 때는 충분하게 주목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선주가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대장주,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선주에 대해서 분석드렸고요. 조선주가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요거 체크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자, 바로 끝낼 겁니다. 방송. 마지막 체크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체크되시면 1번. 예, 좋습니다. 자, 시장은 바뀌는 것이고 바뀌는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도 바뀌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딱 예측했다 그래가지고 그 예측한 대로 안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면 안 돼요. 시장의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전환해야 되고 조선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주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 기자재 관련주입니다. 요 HSD 엔진 같은 종목군들과 성광밴드 같은 이런 종목들도 바로 조선업황 호황과 그리고 LNG 수요에 따른 유망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라든가 그 다음에 HSD 엔진 같은 종목들, 세진중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은 맥락의 부품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무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조선주다. 아시겠습니까? 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앞으로 증권시장이 살아날 때 주도주가 얼마나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또 주도주가 실질적으로 더 나올지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중장기로 보게 되면 조선주만큼 지금 메리트가 있는 종목도 없고 대바닥권에서 이 조선주를 우리가 등한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조선주는 분명하게 내일 이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보셔야 되고 이미 무방 밴드하고 카카오톡방에서도 제가 분명히 현대미포조선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 말씀드렸었죠. 조선주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도주 저는 ETF 주도주 성장주 중심의 대시세를 노리는 사람입니다.
주도주를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선주당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이 뭐예요? 저는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저는 지난번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올랐을 때 저는 2차 전지를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충분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고, 그리고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우리는 분명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별도 계좌를 통해서 VIP 회원님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털지 말라고 했고요. 그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기서 여러분들 무료 카카오톡방과 밴드에 제가 이런 종목들 보십시오 라고 관심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라갔죠, 여러분들. 자, 2차 전지는 왜 봐야 되냐면, 아직도 2차 전지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충분하고 과도하게 조정을 이미 받은 상태고 바닥은 찍었어요.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생산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죠. 니켈 가격이라든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이 좀 쉽지 않은 상태고 전 세계적 반도체 품귀 현상들도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유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근데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제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은 이제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그동안은 뭐 중소형주도 올라갔습니다만 실질적인 수혜주는 대형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분명히 2차 전지 시장의 글로벌 탑입니다. 물론 중국의 CATL이 있기는 합니다만 CATL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분명히 떨어져요. 물론 중국이 많이 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기 관련주로서 그 성장 가치라든가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대바닥을 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시간 걸리죠? 어차피 시간 걸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 정도로 보는 거고, 삼성 SDI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종목도 이제 바닥을 찍은 게 확인됐었죠. 일단은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도 약간은 이제 기간 조정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분명히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기술력은 분명히 탄탄하고요. 경쟁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 SDI의 2차 전지 시장에서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지고 시장 점유율은 더 높아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분명히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만큼은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선주가 핵심적인 주도주가 된다는 거. 그래서 조선주 쪽을 정말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알게 모르게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반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정도는 이 정도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2차 전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2차 전지 시장, 전기 자동차 시장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성장세가 확산되고 있고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진정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분명히 보실 필요는 있다. 오늘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조선과 그리고 2차 전지 중에 업종 대표죠. 중요한 것은 중소형주가 없고 다 대형주죠, 여러분들. 조선주들은 아까 제가 이제 일부 중소형 기자들 말씀드렸고 결국엔 뭐예요?
대형주들, 조선주 대형주들, 2차전지 대형주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한국 증시는 저평가된 대형주가 많고 경쟁력을 가진 종목이고 글로벌 1등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이 대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선주 분명히 있고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을 선두로 해서 삼성SDI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끝으로 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좀 늦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좀 늦어요. 그죠? 분명히 시장은 위드 코로나가 리오프닝을 시작이 됐는데 시세가 빨리빨리 안 갑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밴드를 통해서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중장기 전망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굳이 파십쇼라고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선주라든가 대형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중장기적으로 주도주가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일부 자금을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일부 리오프닝 관련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줄이고 대형주로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형주와 리오프닝 관련주를 중심으로 두 개의 섹터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도는 자금을 털어서 옮겨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시세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리오프닝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무방에서 또 카카오톡 글을 통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위드 코로나 이제 포기한 것처럼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투자원금 1억, 개인 투자자분들 평균적으로 해봐야 1억, 2억 정도인데 그 1억, 2억 같은 그런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 종목 저 종목 다 포트폴리오를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결국에는 다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진 종목을 좀 털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굳이 그냥 리오프닝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매매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조선주가 더 많이 가고 2차전지가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일부 정도는 자금을 이동을 해서 포트를 구성하는 정도로 자금을 이동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라든가 굳이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어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항공주들 유가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항공권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입니다. 앞으로 항공 증편이 늘어나게 되면 항공권 가격은 줄어들 것이고 여행객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을 압도하는 그러한 치명률이 엄청나게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들 종목들의 반등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힘들지만 항공주 자 여행부 주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행주 막판에 이제 하나투어 올라갔는데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데 아직도 여행주들의 선두에서는 이들 종목이 있는 것이고 이들 종목군들이 그동안 충분하게 쉬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남아 있고요. 적어도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내년 이후에 실적 급증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행주들 아직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항공주들 괜찮죠?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흐름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죠.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이제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반격도 한번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카지노는 좀 힘들죠.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해외 관광객이 지금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답답한 날입니다만 결국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이면 결국엔 따라 움직이게 돼 있는 게 바로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GK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분명히 죽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루하죠. 그리고 어디가 빨리 갈지 모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코스피 시장에서 조선주를 선두로 해서 주도주가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줄여서 조선주라든가 2차전지 관련주로 옮겨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를 재편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대형주와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무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주도주의 탑픽이 일단 조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2차전지 관련 중에서는 삼성 SD와 그 LG 에너지 솔루션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멀리는 자동차도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한국 증시의 자동차 증시는 너무 저평가되고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도 글로벌 메이커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괜찮아요. 철강주들도 조선업황 살아나고 또 이제 인프라 전 세계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되게 되면 인프라 투자가 강화됩니다. 철강주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다 보면 안 되겠죠. 일단 타픽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주가 우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전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는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중기적인 전망은 아직은 이상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가시고 앞으로 대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동안 제가 이제 무방도 많이 못했습니다만, 자, 오늘 무방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달라진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린 만큼 오늘 무방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 지금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달라진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질 겁니다.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시장 죽지 않습니다. 한국 펀드멘탈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